지난번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오신 분들, 안 오신 분들 있을 텐데, 근데 그 똑같은 얘기를 반복을 할 필요 없고, 이제는 실제로 어느 조합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조합별로 꼭 해드릴 텐데, 오늘은 제가 우리 주택 2구역 거를 좀 봐드리려고 해요. 자료를 저기에서 옛날에 제가 보고 메모해 놨던 게 있어요. 그런 몸에서 설명을 드리려면 여러분들이 좀 계약서를 갖고 왔으면 좋겠는데, 사실 제가 이 사무실에 오게 된 계기가 주택 2구역 조합원 중에 한 분이 뭐 자기 조합도 좀 도와주고 우리 시에 잘못된 걸 좀 바로잡아 달라고 해서 저는 여기 와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 왔는데, 정작 본인은 불러놓고 가버렸어요. 저만 남겨져 있고. 뭐 기가 막힌 일인데, 개인적으로 보면 어차피 본 이상 구리 쪽에 계신 분들이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까이 계신 분들부터 조금 알았으면 좋겠고, 다음 이 설명 이후에 다음에는 하는 얘기를 또 하기 뭐하니까 어느 조합이 됐든 조합별로 하나씩 혹시 갖고 오시면, 조합원들이 관심을 갖고 오시면 그 조합 거를 봐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총회 책자를 순서대로 갖고 오셔도 좋고, 아니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계약서들을 전부 다운로드 받아서 갖고 오시면 그거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제가 오늘 주택 2구역 설명을 드리고 나면 보나마나 뭐 저에 대한 개인적인 비난을 또 쏟아낼 거예요.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에 대해서 2구역 조합원 중에 누구라도 만약에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 싶다고 하면 제가 거기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작성해드리고, 물론 돈은 받지 않습니다. 작성해드리고 필요하면, 수사기관에서 필요하다면 제가 도와드릴 생각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물론 진술을 해야 되겠죠. 저는 조합원이 아니니까. 그러나 진술을 어떻게 하면 되고 하는지는 자세히 알려드릴 테니까 이걸 잘 보셔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면 이 내용,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잘 보관하셨다가 수사기관에 줘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수사기관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서 이걸 잘 설명을 듣고 이대로 그런 조서를 받아주셔도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제가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큰 틀에서 우선 말씀드리면, 주택 2구역에 어느 조합이나 그렇지만 문제점이 뭐냐면, 우선은 철거는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0년 7월 16일 이후에는 인가받은 조합들은. 그런데 여러분들 물론 2012년도인가 뭐 이때 인가받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제 받았죠? 한 6년경에 받았나요? 조합 설립 인가 일자가 언제예요? 조합 설립 인가가 제가 어제 영상을 아니 17년? 17년입니다. 17년도에 인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그 규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날 사업자 인가 받았죠. 작년 12월 말일 날 그랬죠. 여러분들은 우선 큰 틀에서요, 조합 설립 인가시 여러분 사업비 얼마 했는지 압니까? 잘 모르죠. 무조건 돈 벌 생각 외에는 아무 생각도 없죠. 그냥 가면 돈이 걸리는 줄 알고 있죠. 처음 여러분이 저기 했을 때 그냥 대충요 5,953억 정도 됩니다. 처음 조합 설립 인가시. 그러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 받은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사업시행 인가가 그때까지 시간이 얼마 안 걸렸죠. 2018년 12월 30일 사업시행 때는 얼마로 변하느냐면 6,874억으로 증가됩니다. 박스가 900약 20억 정도가 올라갑니다. 900한 21억 정도 되죠. 이렇게 보면, 약으로 보면. 그러니까 한꺼번에 조합원이 몇 명이죠? 1,300명. 1,300명이죠. 그러면 1인당 평균 한 이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900억 정도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파트로만 따지면 아파트 뭐 한 세대가 다른 비용 다 감안하면 한 1억 정도 되지 않겠어요? 건축비만 따지면 다른 거 어차피 900세대가 날라가 버린 거예요. 순식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일이 있는가 좀 보십시오. 왜 이렇게 갑자기 올라야 되는지.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관점부터 또 올라가겠죠. 안 봐도 드디어 저희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올려도 아무 감각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아마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왜 이 사업비가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갔는지에 대한 의문을 오늘 제 설명을 통해서 조금은 해결될 수도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래서요. 우선 철거에 관한 얘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법률 규정을 잘못 해석해서 불필요한 용역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다음에 허위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용역은 존재하지 않고 가짜입니다. 그런 경우가 어느 조합이나 똑같았지만 있을 것이고, 근데 이 조합이 좀 특이했던 거는 똑같은 용역을 이중으로 체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한테 이 계약을 체결하고 B한테 또 하고,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아요. 계란은 하나죠. 근데 이 둘 다 불필요한 계약이에요, 사실은. 한 놈한테는 찐계란이라고 그러고 한 놈한테는 상문계란이라고 그러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과연 그게 필요했느냐 여부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저께 다시 또 그다음에 뭐가 왔는데요. 10% 용역비 10% 저기 변경이라고 해갖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용역량을 특정하지 않고 하는 계약이 있어요. 좀 기가 막힙니다. 이따가 제가 설명드리면 어떻게 이런 계약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은데, 예를 들면 최소한의 무슨 용역 계약을 체결하려면 건당 얼마라든지, 예를 들면 사건 같으면 어당 얼마 이렇게 해갖고 예를 들면 건당 100만 원이다. 근데 10개다 그러면 1000만 원 되겠죠. 이렇게 어떤 양이 특정이 돼야 되는데 그냥 묻지 마요. 제목하고 돈만 있는데 그게 만약에 이제 이따가 그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 아주 그야말로 황당했던, 다른 조합에 여러분들 봤지만 좀 황당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그렇게 많은 조합을 봤지만 이 조합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게 있었어요. 와, 엉터리도 이런 엉터리가 있을까라고 싶은. 근데 인창시인가가 지금 또 가고 있죠. 누군가가 인창시구역을 제가 지금 저 사무실 안에 총인책자를 갖다 놨는데 거기는 아마 잘 모르겠어요. 들어가 보면 여기보다 더 지저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총회 책자 자체가 어떤 요건이 하나도 안 맞아요. 아, 이렇게 책자를 만들어도 되는구나 라고 하는 약간 충격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다른데 똑같은 엉터리여도 등급이 있다니까요. 똑같은 것 중에서도 아무튼 더 심한 놈이 있고 조금 덜 심한 놈이 있는데 여기는 아무튼 좀 희한했어요. 그래서 이게 구리의 특징인가, 그래서 그걸 보고 나서 나머지 10군데가 다 해산해버린 거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이 들어서, 근데 구리는 이대로 가면 불시 도시계획은 아마 엉망이 될 겁니다. 여러분들 느끼시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어찌됐든 구도심이 좀 개발이 되고 좀 돼야 될 텐데 지금 10군데가 해제가 됐기 때문에. 그런데 가고 있는 두 군데를 보면 어쩌면 당연히 해제한 게 맞는지도 모르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문제죠. 그래서 지금 오늘은 우선 인창시는 제가 총회 책자만 봤는데 아예 책자 봐갖고는 뭐가 뭔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책자가 다 있나 싶어서. 그런데 어쨌든 수택2구의 과거에 저를 여기 불렀던 누군가가 계약서를 그 당시에 보여줘서 내가 그때 그 계약서를 보고 정리를 해놨던 내용이 있어요. 사실은 수사기관을 이래 돼서 요구하면 그대로 주려고 만들어놨던 자료인데 그 자료를 제가 상기시키면서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약서를 좀 갖다 달라고 연락을 했는데 종종 무소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참 재밌는 그래서 우선은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철거는 2010년 7월 16일부터 매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철거와의 철거는 계약을 시공사와의 계약에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거 계약을 따로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시공사에 포함하도록 되어 있고, 이게 2009년도 용산 사태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제가 누누이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분리계약하는 경우에 도시적구 위반으로 처벌 조항이 있습니다.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걸 시공사의 계약에 포함하지 않아서 하는 조합장이나 아니면 또 그렇게 했던 시공사도 사실은 처벌을 하게 돼 있는데, 왜 그랬는지 이 조합은 여기에 포함하지 않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근데 메인 철거는 아니에요. 물론 지작물 철거라고 제가 매번 강조했던 수도, 전기, 가스라고 하는 지작물 철거 계약을
지작물 철거 및 이설 그래서 39억 1,500. 마평산업개발하고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성면 해체 처리 계약을 20억 6,800. 아무튼 셉니다. 합치면 59억 8,300만 원입니다. 근데 성면도 철거 계약을 보시면 양이 안 나와 있습니다. 성면 이제 사업 시행 단계이기 때문에 성면 철거를 해야 될 이유가 없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면 철거인데, 성면이라는 것은 이 철거를 하는데 그 구성 성분이 성면이라는 얘기지 철거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성 성분이 성면도 있을 수 있고 뭐도 있을 수 있는데, 성면이 1% 이하일 때는 분리 배출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같이 부셔버리면 됩니다. 근데 1%가 넘으면 함유량이 성면 안전관리법상 성면을 따로 배출해라 이런 얘기지, 처리 방법도 다르고요. 그 얘기지 이게 철거가 아닌 건 아니잖아요. 성분의 문제란 말이에요. 성분, 구성 성분이 무엇이냐의 문제지 이걸 철거가 아니니까 따로 뺀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도 이걸 따로 분리게 하니까 2018년 2월 9일 날 꼭 개정하면서 아예 가로 열고 29조 9항에다가 성면 조사 및 해체 처리 포함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멍청한 구청 공무원은 이때부터만 법이 개정됐다 이따위라는데 그 소리 아닙니다. 하도 이걸 반복하니까 법은 이미 성면은 철거의 구성 성분일 뿐이지, 그런데 하도 이걸 안 지키니까 여러분 조합처럼 자꾸 빼내니까 여기다가 다시 자세하게 부기했을 뿐이지 그때는 괜찮고 이때부터가 규제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정신 나간 공무원들이 있는가 하면 은평구청 같은 경우는 행정지도 하면서 당연히 성면도 포함된다. 그러니 성면 분리철 계약하지 말아라라고 정사하는 오구에게다가 행정지도를 했고, 그 지도 내용이 훨씬 그 법률 규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친구가 지도를 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은 조합에서는 자꾸, 구리시는 어떤 수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꾸 물어보면 성면은 인재사 법에 들어갔다 이따위 소리를 하고 있는데 또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59억이 지작물은 제가 매번 얘기했지만, 자, 전기 철거 포함되어 있고, 통신시설, 그 다음에 전기는 절대 업자가 하지 않는다고요. 한전에서 합니다. 별도로 돈 나갑니다. 그 다음에 수도관, 그 다음에 가스관 이런데, 가스관도 이설 같은 게 필요하면 업체에서 별도로 하고, 막는 데는 비용 몇 푼 제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했어요. 300 이상 500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하나하나 막는데. 그런데 어찌됐든 59억 8천이나 가져간 것은 성면도 20억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성면량이 제곱미터당 한 처리 비용 한 2만 원 정도 이렇게 안 들어가면 되는데, 도대체 몇 제곱미터가 들어있는지 모르겠으나 성면으로 지어졌으면 뭐 20억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많이 부풀려진 겁니다. 설사 따로 했다 하더라도 시공사에 고금액을 깎았다 그러면 여러분한테 문제가 안 되겠지만, 20억이라는 금액은 거의 상상하기 힘들어요. 성면 철거가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많이 부풀려진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나 똑같이 여러분들한테는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이 부분은 일부 돈이 조금 용역비가 지출된 게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배임죄가 구성된다라고 보입니다. 관련 판례나 이런 것들에 의하면. 그래서 나중에 누군가 수사를 의뢰하고 싶으시면 제가 그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5월 31일자로 프로시큐리티라는 회사와 범죄 예방 용역을 11억 4,200에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듯이 범죄 예방 용역이라는 것은 2012년 2월 1일 법이 바뀌면서 조합에서는 CCTV하고 가로등만 혹시나 없는 곳이 있으면, 사각지대가 있으면 증설하라라고 했고, 나머지 순찰 업무나 뭐 범죄 예방 초소를 설치하는 문제라든가 기타 범죄 예방 활동에 관한 것은 법률에 의하면, 당시 법률의 28조 2에 의하면 조합이 구리시장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주고 난 뒤에 사업시행 계획을 내주면 그 사실을
경기도 지방경찰청장하고 구리경찰서장에게 통보해서 이 범죄 예방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민간업체를 선정하는 영역이 아니라고요. 법률상. 근데 자꾸 조합에서 물어보기만 하면 법에 나와 있어서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에는 경찰이 하라고 돼 있지 그놈들한테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력 4,200이나 순찰은 뭐 한다고 범죄 예방을 실력 4,200 쓰는 식이나 써야 될 그런 조합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것도 워낙에 조합별로 가짜다 보니까 금액도 제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아까 조합은 1,400명이었네? 1,300명. 여러분 조합하고 비슷한, 아직 여러분 형 청산 안 됐으니까 여러분 조합보다 조금 더 큰 안양의 덕현지구 같은 경우가 맨 처음에 5억 6,500인가 뭐 이랬습니다. 약 6억이 좀 안 돼요. 여러분은 똑같은데 11억 4천. 왜냐면 가짜다 보니까 그냥 부르는 게 가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얼마만큼 먹을까? 대충 그냥 부르면 됩니다. 산전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약서를 보시더라도 몇 명이 며칠 동안 순찰한다 이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안양 덕현도 끝나고 나서 비대위가 조합을 뒤집었기 때문에 뒤집고 들어가서 업체한테 자 경찰서에 몇 명이나 그동안에 배치 신고해서 걸렸냐 자료 내라 그러니까 자료 무부입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혹시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경비나 우리 경비원들 같은 아파트 경비원들 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좀 낮죠. 최저임금 수준이 안 되죠 보면. 지금 최저임금 180인데 그렇게 못 받잖아요.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아서 그래요. 사람들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으려면 어떤 사람이 안 받으냐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8시간 근무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순찰 한 바퀴 뺑 돌고 한 30분 순찰 돌고 뭐 3시간 쉰다든가 또 한 30분 순찰 돌고 뭐 2시간 쉰다든가 이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 군인 보초 쓰듯이 계속 노쪽 이렇게 못 보고 있단 말입니다. 힘들어서 한 바퀴 뺑 돌고 좀 쉬고 또 뭐 취약한 시간대 한 바퀴 돌고 이런 근로자를 감시 단속적 근로자라고 하는데 이 신고를 노동부에 하게 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이 뭐 시급 얼마 이렇게 주게 돼 있지만 이 사람들은 노는 시간이 더 많고 근무하는 시간이 별로 짧다 이런 것 때문에 감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아파트 경비처럼. 그래서 신고를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습니다. 그러니까 퇴직금 같은 거 주지 않으려면 범죄예방 기간이 막 1년 이렇게 되면 퇴직금 줘야 되니까 만약에 어떤 놈을 계속 쓴다면 그러니까 비용을 아끼려면 이게 이사를 금방 조합원들이 가버리면 1년 쓸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정식 직원을 채용하기보다 일당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하려면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신고를 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안 받는다라고 하는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안양 덕현도 노동부에 확인해 보니까 단 한 놈도 신고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범죄 예방 활동을 했다고 하는데 어느 놈이 했는지 경찰서에도 배치 신고가 된 적이 없고 경찰서에도 배치 신고가 되려면 내가 어떤 사람의 시설물 경우는 필요 없고요. 빈집을 어떤 놈이 경우예요. 그렇죠? 경비업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시설물 경우가 하나 있고 신변 경우가 있다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기한 건 신변 경우가 아니에요. 조합원 몇 명을 어떻게 경호하겠다 돼 있는데 안양 덕현 같은 경우로 설명드릴게요. 다 이사 가버리고 이제 한 100세대 남아 있어요. 그랬더니 그때는 갑자기 이걸 범죄 예방 기간을 또 올렸어요. 애당초는 1년 넘게 6억이 안 되는 돈이었는데 이때는 한 달에 이제 9,800만 원씩 월. 그러면 이 100명 이게 1,500명 지킬 때는 한 달에 5천이 안 됐는데 남은 100명 지키느라고 9,800이다? 이상하잖아요. 원래 가짜는 앞뒤가 안 맞아요. 가짜가 앞뒤 맞춘다는 자체가 웃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11억 4천이 도대체 어떻게 생긴 것인지 한 번은 여러분이 의문은 가져봤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이 찍어줬나요? OS한테 표 줬나요? 무조건? 안 줍니까? 엄청 했대? 그것도 줘요. 무조건 조합장이 하는 일이라 다 믿고 그냥 따라줍니까? 네?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영역 제가 매번 설명드립니다. 2016년 4월 19일자로 주식회사 ISCND
ISCND인데 나는 이거 이런 회사 처음 들어봅니다만은 뭐 회사인지 모르겠는데 대표자 청강석. 그러니까 국공유지는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용도 폐지된 국공유지의 무상양도는 원래 여러분이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 정비구역이 있다면 옛날 도로가 이렇게 지나갔다. 근데 새로 도로가 뚫리면서 아파트가 개발되면서 만약에 이렇게 도로가 뚫리고 이쪽에다 공원을 만들고 뭐 이쪽에다 아파트 단지를 만약에 만들었다 그러면 옛날 이 도로는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새로 만드는 도로를 만들어서 구청에다 기부천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옛날 도로는 새로 만드는 도로가 크겠습니까? 옛날 도로가 더 크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새로 만드는 게 훨씬 커져요.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하는 거니까 이게 공원하고 이걸 합치면 되게 구역마다 좀 다르지만 약 30% 정도 돼요. 10,000평이면 이게 한 3,000평 된다고요. 공원하고 도로만 빼면 한 7,000평 정도에 안 치는 경우에는 그 건물이. 그러니까 이게 원래 도로가 이렇게 잘 돼 있더라면 재개발할 필요가 없죠. 재건축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재개발하는 거거든요. 소방차도 못 들어가고 이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치해서 기부천에 할 이 기반시설 범위 내에서는 기존의 도로나 요건 이제 용도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이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옛날에 도로 있던 자리에다 집을 지으려면 도로라는 지목을 폐지해야 되잖아요. 더 이상 도로로 놔두면 안 되고. 대신 여기는 원래는 집 짓는 땅이었는데 도로로 만들어줘야 되고.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설치해야 되고 지목이 바뀌어요. 요거는 용도를 없애줘야 돼요. 그래야 집을 지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요 새로 설치해서 기부천하는 이 공원까지 합쳐서 요 범위 내에서 옛날 도로는 다 무상으로 주게 돼 있다고요. 법률적으로. 근데 그걸 누가 하느냐? 이 땅 중에는 남양주 아니 구리시 땅도 있을 수 있고 경기도 땅이 있을 수도 있고 나라 땅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구리시나 경기도 거는 공유지라고 그러고 요건 나라 땅은 국유지라고 그래요. 아니면 그래서 철도청이요. 예? 철도청. 철도 부지도 국유지예요. 철도청이 국가기관이니까요. 그래서 거기는 소유자라는 말을 쓰지 않고 국가가 소유자이기 때문에 철도청 그러면 관리청이라고 합니다. 관리청. 소유자라는 표현은 소유자는 크게는 국가니까요. 그래서 도로는 국토부를 관리청이 국토교통부 장관이고 뭐 이런 식으로 철도는 철도청은 철도부지는 철도청장이 관리청이겠죠. 그래서 이 구리시 공무원이 사업시행 인가를 내줄 때 여기에 사업시행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미 2008년 12월 30일자로 인가받은 그 사업시행 계획서 속에는 우리가 여러분한테 도로를 이렇게 얼마치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땅은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십시오라고 하는 계획서가 이미 들어가 있어요. 그게 사업시행 계획서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 계획서를 만드는 건 누가 만드느냐?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만들어요. ISCND가 만드는 게 아니고 이만한 정비업체가 아니라고 여러분 조합에. 그러다 보니까 요 계획은 이거는 얼마치고 그리고 이 평가에도 누가 감정평가도 선임해하고 다 해요. 옛날 도로도 평가하고 새로 설치할 요것도 평가하고 공원 설치하는데 얼마 들어가는지도 평가하고. 그런데 이것을 공무원이 그러면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한다고요. 구리시 공무원하고 철도청 공무원 그 다음에 구리시 공무원하고 경기도 공무원 이런 사람들이 서로 협의하는 거예요. 문서로 뭐 머리밖에 하는 게 아니라 딱 보면 아니까 법률에 의해서 요거는 우리가 무상으로 줘야 한다. 우리가 갖고 올 게 얼마인가 이렇게 요청하면 20일 이내에 응답하도록 돼 있어요. 그게 98조 1항입니다. 20일 이내에 응답하라는 것은 98조 2항이고 그러니까 관리청은 협의를 공무원들끼리 협의를 하는데 20일 이내에 협의에 응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20일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사업시행 인가가 법정 기간은 한 달 이내 한 달 지나면 인가해주게 돼 있는 거예요. 왜냐면 이런 절차가 한 20일씩 걸리고 이러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하고 있는 짓거리를 여러분 조합에 ISCND가 한다는 거예요. 생짜배기 가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얼마를 그러면 이걸로 뜯기느냐? 이 친구하고 계약이 어떻게 돼 있냐면 보세요. 착수금은 7천만 원인가요? 그리고 무상양도 금액의 5%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착수금을 7천만 원을 하고 성공불은 성과급 부분 무상양도 협의 완료 금액의 5%. 그래서 여러분이 무상양도를 얼만큼 하느냐? 정비기반 시설 조사에 보면 여러분의 국공유지는 약 940억 정도 돼요. 근데 이 중에서 무상양도 요청 금액이 조합에서
무상으로 우리한테 주셔야 됩니다라고 요청한 금액이 894억 정도 되면 약 정확하게 얘기하면 894억 9,100 53,800원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에 5%를 곱하면 44억 7,455만 2,690원입니다. 내가 7천만원 계약금 주고 아무것도 안 한 이 업체한테 사기극입니다. 생판 44억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 한 달 수입이 얼마고 1년 벌이가 얼만데 우리 조합이 가짜로 우리 조합원들의 돈을 갖다 이렇게 주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그 금액이 엄청난 금액이죠. 법률상 그냥 공짜로 의뢰해 주게 돼 있는 금액을 이 업체가 무상으로 양도 협의했다는데 협의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제 카페를 보시는 분들은 제가 다 그 공문 올려놨어요.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요, 그거 가능하지 않습니다. 자산관리공사에서 답변한 거, 조단청에 답변한 거 공문 다 올려놨다고요. 왜요?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가 땅은 얘가 대신 계약자로 나서서 대신 계약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무상 양도를 하든 유상으로 하든 그 친구들이 계약서도 쓰고 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안다고요. 근데 공무원들끼리 하는 업무지 이게 민간 업체가 하는 업무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결론은 가짜예요. 가짜. 그냥 계약서 한 장으로 돈 44억 7,400 기가 막힐 일이죠. 5% 가짜다 보니까 제가 매번 얘기합니다만 가짜다 보니까 조합별로 이것도 개판입니다. 어디는 제일 많이 먹는 놈이 10%까지 먹겠다는 놈이 있고요. 여기는 5% 4.8%짜리도 있고 1.3% 있고 0.8% 있고 안양에 상급지구 새가슴 조합장 4,500만원 전체에서 광명 12구요 어리버리한 조합장 다른 다 잘했어요. 근데 이거 거기도 아무튼 금액이 다 작아요. 그나마 4천만원 전국 신기록 하나 있어요. 제가 지금 본 것 중에 가장 쌉니다. 4천만원 성공률 이런 거 없고. 근데 가짜는 이렇게 싸면 괜찮고 이렇게 비싸면 안 되고 그런가요? 싸나 비싸나 안 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주택 2구역 사람들이 돈을 좀 쓸 줄 알아요. 이 모지들은 4천만 4,500만 있는데 가짜라고 그리 얘기해줬더니 덜덜덜 떨면서 이게 금액을 줄인 거예요. 상급지구 같은 경우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해줬다고요. 가짜라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어느 업체한테 주면서 너 혼자 없지 말고 나눠 먹어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웃기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로 설치 왜 이거를 전체를 공짜로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 삽시행계획서를 여러분들이 안 봐서 그래요. 안 보여줬어요. 책자에 봐도 이 금액이 정확히 안 나와요. 구청에 별도로 영역 청구를 하시면 시청에다가 정보원에 청구하면 여러분들이 기부채납해야 될 요 금액이 얼마냐 공원하고 요거 다 합쳐서요 1628억 4,478만 6,200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용도편의는 기반시설은 940억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중에서 무상양도 여러분이 요청한 게 890억 정도 된다고요. 아까 설명했죠. 그러니까 1600억 범위 내에서 다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다 받더라도 890억 약 900억어치를 받더라도 여러분이 한 700억이 손해죠. 그죠? 근데 이 망할 놈들 여기서 또 자기가 이거를 공짜로 갖고 왔다고 40몇 억을 띠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놈이 뺏어먹고 저놈이 뺏어먹고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래도 많이 남은 걸로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에 정밀기반 시설 공사비 그러니까 요거 하나 갖고 이제 몇 놈이 뜯어먹고 사는지 한번 보십시다. 아까 무상으로 법률적으로 주게 돼 있는데 이놈이 줬다고 이거 뜯어먹었잖아요. 뜯어먹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 공사비가 여기 공사비 중에서 아까는 땅값은 그렇다 치고 도로나 공원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공원은 나무도 심어줘야 될 거이고 공원처럼 만들어줘야 될 거이고 도로는 포장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신호등 필요하면 신호등도 박아줘야 될 거고 그쵸? 차선도 그려줘야 되고 그런데 그 공사비가 얼마냐면 여러분들이 세이브건설과 공사 계약을 체결했고 그 세이브건설과 얼마였느냐 205억 700 부가세파
205억이나 들어가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몸몸에 여러분의 제가 본 것 중에 제일 비쌉니다. 정비기반 시설 본 것 중에서는 제일 비쌉니다. 2등, 3등 이런 애들은 좀 이따 소개해드릴게요. 어찌됐든 무슨 놈의 도로하고 공원이 200억이나 들어가는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다른 데보다 많이 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한테 보여주지 않았다고 그랬죠. 제가 아까 그 사업시행계획서에 용도 페이지는 정비기반 시설이 얼마고 그 다음에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이 얼마인지에 대해서 평가액도 안 보여줬고 이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 시설 조사라는 게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서에 있어요. 시청에 들어간 거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총회는 안 보여줬으니까 몰라요. 왜 안 보여줬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뭔가 숨기려고 하니까 안 보여준 거죠. 근데도 여러분들이 잘 찍어주잖아요. 그냥 아 이게 그러려니 하고 의뢰이. 근데 여기 보면 이 정비기반 시설 설치비 계산서라는 게 있게 돼 있어요. 설치비 계산서. 이 설치비 계산서에는 얼마로 되어 있느냐? 159억 9천 159억 1로 99 159억 9,670원 아니 70만원 159억 9,670만원 으로 돼 있는데 아까 얼마라고요? 실제로는 계약을 200 얼마 했다고요? 205억 7억 아니 5억 7천 205억 7천 그러니까 여기서도 한 50억 올렸나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손 냈다면 50억 뭐 40, 50억 그냥 기본이에요. 근데 200억씩 이렇게 계약하는 건 나 처음 봤어요. 159억도 이게 되게 센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을 다른 조합에서도 많이 속여요. 이게 제일 많이 속여먹는 짓거리 중에 하나예요. 큰 문제입니다. 이거 수사기가 너무 쉬워요. 왜요? 아니 이 설치비 계산서가 사업시행계획서에 있는데 여기를 초과하는 실제로 이 금액에 만약에 하게 되면 만약에 이 금액이 나오잖아요. 설치비 계산서에 금액이 나오면 실제로 공정하게 만약에 업체를 뽑으면 요거에 한 80% 전에서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그러니까 80%는 얼마나 되어 있어요? 한 20% 하면 한 30억이면 한 120억, 130억 이 정도의 낙찰이 돼요. 근데 얼마라고요? 200억, 205억. 그러니까 여러분이 관심 없이 일방적으로 조합장을 존경하는 바람에 일어난 참사입니다. 그래서 뭐 50억 정도야. 그런데 진짜 웃긴 거는 이 159억 9,670만원짜리를 설치 계산서에 붙여놓고 같은 사업시행 계획서 내에요. 자금 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이렇게 총괄표처럼 무슨 공사비 얼마 무슨 공사비 얼마 이렇게 써놓고 이 자료는 뒤에 붙는다고요. 뒤에 요 양식이 서울시 같으면 15호 양식이고 아까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 시설 조사가 뭐 19호 양식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거에 먼저 들어가고 요거 뒤로 들어가고 그래요. 표에 보면 순서로 사업시행계획서 이렇게 편찬할 때 순서가. 그런데 이 자금 계획에 나는 얼마라고 써놨냐? 187억이라고 써놨어요. 이게 세 개가 다 틀려요. 설치비 계산서는 159억이 맞는데 위에다가 총괄표에다가는 187억이라고 써놓고 여러분 계약서는 205억으로 하고 한마디로 개판이죠.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수사기관에서 그냥 자료만 주고 보여줄 줄 알고 자료 보는 방법만 가르쳐주면 사업비를 부풀려 빼먹었다는 건 그냥 알잖아요. 그죠? 이해 가세요? 네. 아무튼 브리시가 돈을 좀 쓸 줄 압니다. 그리고 브리시 공무원들은 눈에 전부 겸혈부가 들어갔는지 이렇게 안 맞아도 막 인가 내줍니다. 그러니 어쩌면 유타운 해제가 당연한 것이었는지도 모르면 여러분들한테는 살기 위해서 벗어나기 위해서. 그런데 언제까지 저렇게 놔둘 수는 없고 여러분이 올바르게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참 그래서 대단히 문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나 싶을 만큼 금액들이 근데 다른 조합보다도 많이 크죠? 설명 들었을 때보다 큼직큼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이거 보면서 가장 황당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중복계약이나 이중계약으로 인한 사업비 빼먹이 있어요. 잘 보세요. 2017년 5월 30일자로 주식회사 대호건설과 7억 1,500만 원의 지장물 조사 용역을 체결합니다. 아까 얼마라고? 2017년 5월 30일 대호건설하고 7억 1,500 지장물 조사. 그런데 또 조금 같은 날 날짜는 안 틀려요. 5월 30일 날 이번에는 주식회사 렉스 오더와 구역 내 기초 물건 조사. 똑같은 소리예요. ting계랑 쌍계랑 그 소리가 그 소리입니다. 이게 5억 6,200. 근데 정확하게 두 개를 중복되는 계약을 했는데 계약서 구체적으로 내용으로 들어가면 대호건설 거 지장물 조사 계약서의 영역 계약서 2조 영역 범위 보면 사업구역 내 지장물 현황 조사, 지장물 현황 보고서 작성 등으로 되어 있고요. 렉스 오더의 영역 계약서 제3조를 보면 조합원별 권리 면적 확정을 통한 건축물의 실측, 조선 종전자산 평가를 위한 건축물 등의 현황 조사, 정비구역 내 무허가 건축물 현황 조사, 정비구역 내 지장물 및 영업권 조사. 똑같은 말이에요. 말을 좀 바꿔놨을 뿐이라고요. 근데 이걸 왜 얘가 조사를 해야 됩니까? 지장물 조사는 그냥 여러분이 사업시행계획서를 하려고 하면 정비사업에 장애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명세서라는 게 있어요. 사업시행계획서 내에 그런 양식이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A라는 놈은 주소이 이름이 누구고 소유자는 누군데 건물이 무허가냐 유허가냐 몇 적은 몇 하냐 구조는 뭐 철근 콘크리트냐 아니면 뭐냐 조적조냐 뭐 이렇게 해서 쭉 해놓고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 거냐 처리는 철거해야 되니까요.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특별히 뭐 문화재가 있다 그러면 존치 이래서 모든 물건을 조사하게끔 돼 있고 이거는 사업시행계획서 일부예요. 사업시행계획서는 누가 만들어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가 만든다고요. 근데 얘들이 무슨 지장물 조사를 지가 왜 해요? 똑같은 놈이 같은 날 7억, 5억, 12억 이거 뭔 짓거리 이게? 아니 지장물 조사를 불필요하게 하는 놈을 본 적은 있어요. 간혹 해요. 모든 조합이 다 하는 건 아니고 10개 조합이면 여기도 등급이 있다고 했잖아요. 아주 맛이 간 놈이 있고 좀 왔다 갔다 재정책 드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10개 조합 중에 한 2개 정도가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심정적으로 지장물 조사 보면 화가 나는데 정도가 심하니까 화가 나는데 여기는 그 엉터리를 2탕을 띄었다고요. 같은 날. 그럼 누가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심지어는 우리 안양 닥치는 얘기를 합니다만 거기도 세입자조사를 어떤 놈이 했다고 돼 있어요. 세입자조사 했다는 놈이 2놈이에요. 한 놈은 죽어도 자기가 했다고 한 놈은 갖고 나오면 안 갖고 가요. 계약서만 있지 가져오진 않아요. 왜요? 하진 않았거든요. 했으면 갖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안 갖고 와요. 이놈들한테 지장물 조사 어떻게 했는가 한번 물어보세요. 어느 놈이 했고 뭘 했는지. 그냥 건축물 투자는 처음부터 조합 설립 때부터 이건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조합은 명부에 미리 나중에 사업시행계획서 헐거 계산해서 정비업체가 다 입력을 해놓고 기다리고 있다고요. 양식만 바꿔 적으면 돼요. 없던 건물이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정비구역 지정되자마자 더 이상 건물을 수리하거나 신축하거나 증축하거나 이거 해요 못해요? 네. 못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대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냥 새로 건물이 안 생겨요. 자연적으로 멸실되는 건물은 생길 수 있어요. 뭐 비가 많이 왔고 뭐 오래된 건물이 짜부라진다든가 했고 없어지는 거는 간혹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 경우도 이미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장부상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변동이 없어요. 이걸 어떤 놈이 중간에 들어서 할 일이 아니라고요. 할 성질 자체가. 정비업체가 그냥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원래 조합 맹글 때 우리는 만든다고 얘기하지만 저기 앉아있는 사람은 맹근다고 얘기하는 거죠. 조합 맹글 때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마
맹근다는 것이 저 사당동 쪽 사투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2억 7,700을 슉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손 댔다면 좀 금액이 큽니다. 그 다음에 더 기가 막힌 거, 이거 처음 본 거예요, 저. 그러니까 제가 날로 조합을 만날 때마다 새로운 기분을 많이 느낍니다.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혹시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착하다고 지금도 믿고 계시나요? 아니, 어른이 된 지금 공부 잘하는 사람이 착합니까? 예? 예? 어떻게 알아요? 안 착한 걸. 변호사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원고를 미리 봤구만. 2017년 5월 31일 날, 왜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공부 잘하는 놈한테는 행동 발달 상황도 전부 다 주잖아요. 가. 공부 못하는 놈한테는 다. 이러면 초등학교 선생님이 평가하는 거 보면 이런 영남차이 문제가 와요. 그러니까 공부 못하는 거하고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는 공부 좀 잘했겠죠? 잘했을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어느 시기에는 열심히 했을 겁니다. 2017년 5월 31일 날 법무법인 대단합니다. 로원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대단합니다. 수용재결 업무 계약이에요. 그런데 용역비가요 15억입니다. 저는 이런 계약 처음 봅니다. 수용재결은 한 세대당 또는 한 건당 얼마 이렇게 정해요. 그쵸? 그렇잖아요. 자, 여러분 저 1300명이라고 그랬죠? 네? 1300명인데 이 중에 현금 청산자가 몇 명이나 될까요? 현금 청산자들이 수용재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많아야 돼요. 10%가 현금 청산을 해버린다. 131명입니다. 1300 10명인가 뭐 그런가 봐요. 1317명이랍니다. 여러분 조합원이. 지금 병력이 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에 알려준 자료에 의하면. 그쵸? 그럼 그 중에 만약에 10%다 그럼 131명이 현금 청산한다. 몇 명이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 15분 미리 총액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한 놈당 1145만원입니다. 그런데 수용재결 신청서는 제가 쓴 책에는 그거 해놨습니다만은 여러분이 보시면 혼인신고서 쓰기보다는 조금 더 간단합니다. 혼인신고서는 뭐 마음과 공간도 알아야 되는 거 지금 이상한 거 있어요. 몇 가지 쓰기 곤란한 거 그냥 내가 못 쓰고 전화해서 물어봐야 되는 게 몇 개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요거는 그냥 전화해서 물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해갖고 뒤에 첨부물이 대신 두꺼워요. 이만큼 감정평가서 붙여라 뭐 붙여라 해갖고 한 사람당 여기서 두께는 이런데 수용재결 신청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이 혼인신고서보다는 훨씬 간단해요. 그러고 그걸 작성해서 제출해버리면 이 사람하고 몇 차례 그때 협의하려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라는 경위서하고 그런 공문 보냈던 거하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서 뭐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뭐 건축물 대장 뭐 토지 대장 이런 것 그런 공부들이 많아요. 붙어있는 게 요만큼. 그래서 두꺼울 뿐이지 신청서는 딸랑 별거 아니에요. 인적사항하고 주소하고 물건지 뭐 그런 것만 그냥 쓰게 돼 있지 별거 없어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쳐보시면 모 변호사가 제가 일 많이 하는 사람이 한 100만원 정도 받는 게 맞다. 110만원에서 120만원 선이 적정선이다. 그럼 그 이유로 뭐라 그러냐면 변호사 하는 게 맞고 이거 막 철거 건달들이 많이 해요. 또 아무 자격도 없이 갔다가 어느 행정사 사무소에 가면 행정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토지수용위원회가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법원이나 검찰의 서류를 제출하는 건 법무사들이 하지 않습니까? 행정기관에 서류를 제출하거나 하는 것은 대행하거나 접수하는 것은 행정사들의 영역이에요. 옛날 행정서사. 그런데 그놈들이 어느 행정사 중에 하나 저기 하면 보수표를 10만원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접수 대행하는 걸. 근데 실제로는 10만원은 접수 대행비일 것이고 복사하는데 좀 귀찮긴 해요. 복사를 좀 준다면 자료를 만들어 준다면 실제로 작성하고 접수하는 건 10만원 정도가 맞을 겁니다. 복사만 서류만 제대로 해준다면. 그런데 여러분들은 15억에 통을 쳐놨기 때문에 열름이면 얼마예요? 1인당 1억 5천이죠. 근데 이건
변호사가 왜 김양훈 변호사가 이 얘기를 110이나 120 정도 받는 게 적당하다고 인터넷 기고한 글이 있는데 그 이유로 든 게 뭐냐면 이건 변론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신청서만 넣고 나면 그냥 알아서 다 진행이 돼요. 국가기관이. 재판 같으면 변론이라도 있고 하니까 변호사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럴 일이 없다고요. 접수하고 오면 끝이에요. 결정 받으면 돼요. 그런데 15억에 한다. 몇 명일지도 모르고 이런 계약서는 처음 봤다고요. 건당 비싸게 받고 철거업체가 200에서 300 이렇게 받아요. 근데 옛날에 그 수용재결 그러니까 행정 저기도 아니면서 2014년도에 왕십리가 삼구역 같은 경우 그 2014년도에 그 서부지검에서 수사할 때 철거업체가 있어요. 근데 그 철거업체가 법정에서 뭐라 그러냐면 엄상 배임으로 그, 철거업체 구속되고 조합도 구속됐을 때 요 수용재결 관련해서 이걸 할 능력이나 행정사 자격이나 이런 게 없는 사람이 했다, 돈 받고 했다 그래갖고 여기가 엄상 배임과 이런 게 있었는데 문제는 이 친구가 150만원 받았어요. 건당. 그래서 이 친구 항변이 뭐였냐면 법정에서 다른 놈들은 300씩 받으면 나는 싸게 받은 겁니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은 어찌됐든 수준이 다른 데하고 많이 다릅니다. 15억. 숫자는 묻지 마. 5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5억 줄 테니까. 근데 도대체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260명이 하더라도 700만원이 넘어야 일인다. 소송도 2, 300만원이면 하잖아요 요즘. 워낙 소송이 안 되니까 변호사들이 200, 300을 해줘요 막. 그런 마당에 이 수용재결 시점 하나만 따라 넣으면 될 거를 15억에 막 통으로 만든다고요? 몇 놈이 될지도 모르는데. 아니 현금청사 여러분 부장시장 안 끝났죠?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아 끝났죠? 그러니까 지금 현금청사자 몇 명인지도 몰라요. 근데 왜 이렇게 미리 계약을 하는 이유는 또 뭐예요? 지구가 무너지는가? 지금 무슨 일이 해치우지 않으면 안 되나요? 아직 시기도 안 됐잖아요. 현금청사자가 몇 명이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보면서요. 많은 조합들을 봐왔지만 이거 보면서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아 이런 조합도 있구나. 불이 스택 이후에 조합원들의 수준으로 그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무관심이 이렇게 만든 거라고요. 안 그래요? 조금만 들여다보고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내 재산이니까 이 지경은 안 왔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요. 그 외에 여러분들은 그냥 다 뭐가 급한지 사업시행 단계에서는 안 해도 되는 계약들을 이렇게 막 해치웠어요. 아직 뭐 오지도 않을 일들을 이렇게 이것만 해도 아직 오지 않은 일이잖아요. 몇 명이 될지도 모르는 일을 막 해치웠어요. 기분 안 나쁘세요? 여러분이 스스로 다 선택했던 배우자도 지금쯤은 조금씩 후회할 때 됐죠? 근데 아니 그런데 내가 나가고 커보니까 내 짝이 이미 정해졌다는 거야.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인생 살만 나겠어요? 내가 그토록 잘 해갖고 했는데 그래도 지금 후회스럽 하네. 여러분 계약이 그렇게 생겼다고요. 가짜에 가짜인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했던 것 중에서 왜 미리 다 해치웠는지 모르겠는데 금액들이 굉장히 낮아요. 근데 그것 중에 자 원래 경쟁 입찰을 하려면 현장 설명회 하고 양이 우리 업무가 이런 거다. 예를 들어 수용재결도 뽑으려면 자 여러분 정관 32조 7항에는 협력업체를 선정하고자 할 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7조는 경쟁 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 입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입찰 공고를 내서 누구나 오세요 라고 해서 우리가 할 게 이거야. 수용재결을 몇 명을 해야 돼. 각각 견적서 갖고 와봐. 그래서 경쟁을 시켜서 그러면 싼 거 고르면 되겠죠. 아니 그게 경쟁 입찰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절차를 하나도 여러분 계약 어떤 것도 이런 거 잘 안 거쳤어요. 현장 설명회 하고 해야 되는데 안 했어요. 현장 설명회 했더라면 아까 이런 업무가 있어요라고 물어봤을 거야. 이거 우리가 왜 해야 되고 물어보고 그런 절차가 없었어요. 근데 그것도 보이는데 한번 봅시다. 뭔 또 했나? 이런 경쟁 입찰을 하나도 안 했고 했던 게 2016년 4월 20일 어라운드 플래닝과 3억 9,300짜리 경관 디자인 심의. 딴 데보다 많이 비싸서 그냥 제가 적어봤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4월 20일자로 다음 엔지니어링과 체결한 3억 6천 만원 상당의 정비 기반 시설 설계 영역. 건물 설계가 아니라 아까 이 도로 참 여러 놈 뜯어먹고 사네요. 도로 갖고 아까 제가 도로 공원 얘기했죠. 그것만 설계하는 놈이 3억 6천이랍니다. 설계비 많이 비쌉니다. 원래 일반인들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자 이 구역 내에 있는데 건물 그릴 놈한테 아예 도로도 그리고 공원도 그려서 같이 오라는 게 편하겠어요? 야 공원 너는 공원만 그려와 너는 건물만 그려야지 합치는 게 편하겠어요? 다른 데는 다 같이 합니다. 조합만 오면 이걸 찢어 발려요. 그런데 이런 3억 6천이 뭐예요? 3억 6천이 도로하고 공원 그리는데 무슨 3억 6천씩 나요? 설사 찢어 발겠다 하더라도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이거 보고 속상하면 여기 용마터널 쑥 지나가면 가자마자 우측에 면목 3구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지금 거의 다 올라갔을 거예요. 곧 입주할 때 될 겁니다. 거기는 설계를 어떻게 했느냐면 건물 한 놈 따로 있고요. 건축물 여러분과 똑같이 정비기반시설도 나눴어요. 두 개로. 도로만 그리는 놈 따로, 그 다음에 공원만 그린 놈 따로, 설계한 놈 따로. 대신에 300만원짜리 설계가 하나 딱 끼어들어요. 공원 내에 공주 화장실이라는 요놈만 또 설계 따로 했어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더러워서 못 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3억 6천 근데 이렇게 다 합쳐도 3억 6천은 안 돼요. 진짜 막였어요. 근데 어쨌든 속상할 때는 우리는 그래도 한 방에 준다. 너희들은 추억스럽게 공원 화장실 빼고 이게 뭔 짓이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멋집니다. 그 다음에 2016년 4월 19일자로 2016년 4월에 뭔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아무튼 여기는 뭘 몰아서요. 몰아서 2016년 제가 계속 4월 거 볼 겁니다. 그때 뭐 잔치가 벌어졌어. 잔치가 계약 잔치. 이번 2016년 4월 19일 날 IDS와 3억 4,500만원 상당의 세입자 실태조사. 네? 아까 세입자 실태조사 어떤 놈 있었어요? 없었어요? 여기서 들은 생각 안 나요? 있었어요. 있었지? 거기서 또 나왔네. 생계란 삶은 계란 이번에는 뭐예요? 구운 계란이야? 구운 계란. 예? 또 나와. 이 지겨워 죽겠어. 이게 뭔 짓이야 이거? 세입자 조사만 따로. 아까는 건축물 현황 조사 막 이런 쪽에다 살짝 끼워넣었는데 이번에는 이것만 또 따로 싹 뺐어요. 세입자 실태조사 3억 4,500. 그 다음에 2016년 4월 19일 4.19 때 뭔 일이 있었습니다. 그 해 4.19에는 아주환경연구소와 3억 7천 상당의 성면조사 영역.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성면조사가 3억 7천이면 상당히 빵빵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하고 규모가 약간 비슷한 광명 가면 12구역이라고 있어요. 얘가 1138명인가 그래요. 소지동 소유자가. 내가 성면조사 얼마에 했나? 712만원. 여러분 얼마? 3억 7천. 왜 그 동네가 여기는 알아서 판단하셔. 그해 4.19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재작년 3년 전 4.19입니다.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일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2016년 5월 30일 날 주식회사 테라와 체결한 7억 1,500 상당의 성면 감리 계약. 징하네요. 7억 1,500. 제타 해본 거예요, 제타. 왜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이냐면 여러분 성면을 철거하는데 한 3개월 길어야 한 3개월 걸릴 거예요. 먼저 성면을 털어내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 철거해요. 그러면 전체적인 철거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이제 일반적으로 시작이 쭉 가면 그 정도 규모만 4개월 걸릴 거예요. 그러니 지가 성면 철거는 미리 성면만 먼저 털어내는데 지가 무슨 3개월씩 걸리겠어요. 어쨌든 그러나 길게 가도 3개월 잡아주고 느릿느릿 돌아가면서 다치고 3개월 동안 2명 정도의 감리원이 와서 여러분 2,000제곱미터 성면이 배출 면적이 2,000제곱미터 이상이면 고급 감리원 1명 이상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리하는 사람은 건축사나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감리원 자격을 가진 사람이 와서 제대로 규정 지키고 하는지
방호 장비는 제대로 갖추고 하는지 그 성면이 그 독성이 심하기 때문에요. 뭐 메리스복 같이 생긴 거 입고 해야 돼요. 그리고 밖으로 안 날리게 뭐 이렇게 습기 같은 것도 뿌려줘야 되고 뭐 이렇게 수증기 같은 거 먼지가 밖으로 나가면 굽게 들어가면 건강을 나쁘니까요. 그거 하는 인건비가 3개월 동안 와서 여러분이 그거 제대로 하고 있는 거 한 두 놈이 와서 보는 인건비가 7,500이라면 이해 가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벌어서 이렇게 쓰십니까? 얼마나 많이 벌면 돈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인건비 치고는 어마어마하죠? 예? 아니 몇 놈이 며칠 동안 서로 생각 좀 해봅시다. 우리나라 이 조합이 어떻게 갈 수 있을지가 저는 걱정이에요. 5억 3천 분양 홍보 영역 조합원한테 안내문 보내고 분양시청 기간 도과되면 여러분 현금 청산해보죠. 무조건. 아니 내가 불이익 안 받으려면 여러분이 분양 신청은 당연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려고 여러분 조합 만들었잖아요. 모르죠. 한 25%는 안 할 수도 있죠. 조합 설립에 동의 안 한 사람들은. 그런데 조합을 만들어준 건 아니까 옆에 사람들이 저보다 가격이 더 나가잖아요. 근데 어찌됐든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안 그래요? 보통은 아무 생각 없이 뭘 당할지도 모르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여러분 분양신청 안내하는 것이 5억 3천입니다. 아무튼 뭘 해도 통이 좀 큽니다. 돈 쓸 줄 알아요. 그 다음에 2017년 5월 29일자가 안 끝나요. 여기 보고 있으면 정말 재밌습니다. 난 이 조합이 어떻게 알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듣는 여러분도 좀 계속 제가 부르는 저도 참 웃기다. 여러분 듣고 있으니까 이제 아예 도대체 우리 조합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또 있습니다. 2017년 5월 29일자로 원양건축사무소와 23억의 디자인 특화 영역. 이거 뭡니까? 디자인 특화가 뭐예요? 집을 얼마나 이쁘게 지으려고. 이게 원래 설계가 잘 저기에서 그냥 이 특화가 문제예요. 특화가 시공사한테 하라고 되거든요. 이거 설계가 이렇게 해왔는데 시공사가 그 회사의 기술력을 이용해서 좀 이렇게 만져봐라, 디자인 좀 바꿔봐라, 이런 거는 시공사한테 의뢰 요구하는 거예요. 주택 2구역 조합원들은 참치집을 가도 스페셜만 드시지 특화가 그거 아니에요? 특화가 23억 특화 여러분이 결정한 일이에요. 자, 그 다음에 아무튼 2016년 봄에 이어서 2017년 봄도 상당히 뜨겁습니다. 계속해서 갑니다. 그 다음에 2017년 5월 31일자로 만강건설과 체결한 6억 9,900 상당의 이주관리 영역. 자, 여러분 이사 가세요 하는데 6억 아니 언제 이사 가실 거예요? 빨리 가셔야 돼요 막 하는 그런 전화하는 놈이 6억 9,900. 그걸 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017년 5월 31일 숫자로 현대공용과 소방감리 용역 12억 780. 소방감리는 건축물 감리 빼놓고 소방시설에 대해서만 감리를 따로 뽑긴 합니다. 그게 계약이 그런데 따로 체결되나요? 예? 그게 계약이 따로 체결돼요? 네, 보통 그런데 여기 오면 원래 건축에다가 하라고 하면 좋은데 소방감리를 법률이 따로 건축법이 없고 따로 또 소방 관련 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항상 따로 뽑습니다. 그런데 내나 감리는 내나 일반 건축감리에서 하면 될 텐데 따로 뽑아요. 법률이 다르다 해서. 그런데 문제는 따로 뽑는 게 문제가 아니라 아까 제가 이 지금 금액을 부르는 것은 아까 엉터리 계약도 있지만 이 속에는 경쟁 입찰을 했더라면 이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제가 부른 거예요. 소방감리가 가짜는 아닙니다. 경쟁 입찰을 했더라면 이렇게까지 나올까 싶어서 지금 안타까워서 제가 불러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시요. 아까 로원 15억 수용 용역 계약한 건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기가 막힌 드디어 활용점정. 이제 아무튼 여기 통이 커요. 2017년 6월 21일
5월을 아까 그렇게 보내고 이제 6월로 넘어옵니다. 초여름이 또 이것 때문에 뜨겁습니다. 금액이 다른 데보다 좀 많이 훌륭해서 제가 계속 소개. CM 용역 건설 사업 관리. 자, CM 기가 막힐 일입니다. 지금 제가 이 회사가요. 아까 제가 엉터리 계약, 가짜 계약, 이중 계약, 삼중 계약 제가 쭉 설명했죠. 그런데 이 회사가 하는 일이 뭐냐? 47주입니다, 여러분이. 이 회사에 47개예요. 그러면 저기까지 하면 얼마예요? 부가세까지 하면 51억 7천. 그죠? 드디어 이제 50억 넘겼다. 그런데 이 회사 하는 일이 뭐냐면 프로젝트 관리 검토 및 기술 자문, 사업비 관리 검토 및 기술 자문. 사업비는 아까 저렇게 쓴 게 맞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했던 제가 사업비가 가짜고 엉터리고 뭐 엄청나게 불필요하다 얘기하고 있죠. 공짜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공짜로. 근데 이 선수는 그걸 하는데 51억을 받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회사가 있는데 어떻게 이런 가짜가 존재해요? 아니 이런 CM 회사가 있다면 가짜는 존재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렇죠? 네? 네. 그 다음에 설계 품질 관리 및 검토 및 자문, 공정 관리 검토 및 자문, 공사비 관리 검토 및 지원, 각종 계약 및 행정 업무 검토 및 기술 자문. 뭐하자는 짓이야 지금. 계약서 검토인 게 이 모양이에요? 51억 받고 주택재개발 사업의 업무의 지원 및 기술 자문, 기타 조합 요청 사항에 대한 기술 업무 지원. 이게 51억짜리 계약서입니다. CM. 이것은 정비업체는 없나요? 정비업체가 해야 될 일을 정비업체가 잘못했으면 저런 회사가 있으면 가짜는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50억 내가 주고 그걸 잡아달라는 회사가 별도로 있는데 왜 나한테 와서 설명 듣고 계세요? 야매인데 그래봐야 여기는 돈 막 파는 집자고 제가 하는 건 야매 야매 무허가. 그래서 돈을 안 받아요. 기가 막힙니다. 다른 데보다 조금 많이 훌륭한 조합인 거는 스스로 느낌이 좀 옵니까? 네. 920억이 한 번에 슉 올라간 이 느낌이 옵니까? 네. 왜 920억이 올라갔을까 했더니 찢어 나가는 거니까 별거 아니잖아요. 올라갈 만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 관리하는 놈이 따로 있어요. 네? 제가 미치고 환장하는 게 이 똑같은 회사입니다. 여러분의 사업 관리하는 회사와. 근데 제 옛날에 법무사 할 때 우리 사무장으로 있던 친구가 조그만 조합에 사무장을 갔어요. 거기서 CM을 이 회사를 뽑았어요. 못 모르고. 나중에 이제 제 카페를 보면서 열심히 뭐가 잘못되고 잘 된지를 이제 알아요. 그 친구는. 제 카페를 열심히 보니까. 그래서 근데 이 회사가 사업시행을 앞두고 이 계약해라 금액까지 정해주고 하면서요. 조합에다가 공문을 보냈어요. 근데 그 친구는 나한테 들고 와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오케이 안 돼. 이건 가짜야. 이거는 아니 부풀려져 있어. 이건 불필요한 거야. 그래갖고 싹 체크해줘서 그걸 하나하나 다시 여기다가 보냅니다. 요거는 불필요하고 이거는 가짜고 이거는 뭐고 범죄 예방적인 거 다 있어요. 아까 얘기한 국공이 무상양도 회비도 있어요. 그거 가짜. 이런 망할 자식이 그래서 그렇게 보내갖고 여기서는 이게 아니다라고 CM하고 있어요. 조합을 어떻게 조합의 사무장이 CM하고 있어. 거기에 대해 답변이라고 뽀뽀를 보냈어요. 지금 이만큼 열이 올라있더라고. 오늘도 왔다 갔는데 또 시공사하고 장난쳤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CM이 오히려 괜히 뽑아갖고 이번에 어떻게든지 봐서 만약에 이번에도 입찰에 문제가 생기면 그 회사는 그걸로 유책 사유를 잡아서 반드시 잘라야 되면 나한테 물어나 보고 하지 마. 최근 들어서 이 CM이 무지하게 어느 조합이나 문제예요. 그러니까
CM이 있으면 CM에 효과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효과가. 왜 남의 업체 불러다가 완장 채워주고 돈 주자고요? 자기는 뭐라고? 여러분들은 아무튼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방치를 했든 아니면 여러분이 묵인을 했든 아니면 무조건 조합한테 일방적으로 끌려갔든 어떤 형태로든지 여러분의 잘못입니다. 그리고 이 조합이 가장 다른 조합과 또 1등한 분야가 많아요. 아까 정비발에서도 공사비 규모로 아직까지 제가 본 것 중에서 1등 200억 넘는 건 아직 없었거든요. 저 강릉 2구에 180몇 사업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보다 200억은 안 넘어요. 보원은 200억. 그런데 예? 보원 200억. 보원 200억이에요? 네. 맥사막 중에. 별거 다 갖고 나가네. 거기하고 아무튼 잘 연락해보세요. 그런데 여기는 정말 기가 막힌데요. 조합 설립 동의서까지 받을 때까지 OS 비용으로 얼마 나왔는지 아닙니까? 42억 나왔습니다. 뭐를 해도 1등이 많아요. 서울놈들이 잘 못 쫓아와요. 불의를 못 쫓아와. 주택 이후에 못 쫓아오라고요. 도대체 분양가가 얼마나 되길래 여러분들이 얼마를 벌어서 수입들이 얼마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내가 쓰려면 이 정도는 써버려야. 지금 현재까지는 아마 여러분들이 조합 설립 동의 때까지 42억이고요. 그 뒤로는 훨씬 더 많이 들어간 거 여러분 아시죠? 제가 듣는 얘기로는 뭐 80억 정도 OS 비용이 들어갔다고 들었는데, 물론 제가 아직 그건 정확히 계산 안 해봤으면 그 당시에 제가 조서를 작성할 때 조합 설립 동의서 때까지만 제가 파악을 해본 거예요. 그게 42억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단연 2등하고 격차가 꽤 클 겁니다. 개판치는 조합들은 제가 많이 봤지만 그 분야에서는 어찌됐든 단연 1등은 맞아요. 누구도 당분간 그 기록을 깨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수택 2구역 조합원이신 걸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지금이라도 이거 고치시겠습니까? 아니면 끌려가시겠습니까? 그 모든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분양가 어마어마하네요.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러니까 제가 거꾸로 물어봤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니라 요거를 여러분이 해법을 찾으려면 누가 이 짓을 했느냐, 여러분이 하는 거라니까요. 임원들은 여러분한테 할만하니까 어떤 맞아주니까 때린 거예요. 물론 때린 놈을 제가 두둔하진 않습니다. 근데 처음 때릴 때 안 맞아줘야 돼요. 처음 때릴 때 맞아주면 그 다음부터는 대고 때려요. 규모가 커지잖아요. 계속 2016년 봄보다는 2017년 봄이 더 뜨거웠단 말이에요. 왜요? 앞으로가 더 기대되죠? 또 무엇이 등장할지 가슴 설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어찌됐든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극복을 하려고 하면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양심 있는, 어찌됐든 저 계약을 하고 어떤 사인이 있어서 저런 계약이 이루어졌는지 모르지만 저 계약의 연결고리를 끊기 전에는 여러분이 저 돈을 다 내야 되겠죠? 내고 싶으세요? 끊고 싶으면 수사기관은 처벌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의 돈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들어가서 이 계약을 직접 조합원총회를 부려야 되겠죠. 물론 무조건 계약을 파기할 수도 없어요. 한번 잘못된 거는 총회에서 여러분이 결정한 것이니까 또 총회에서 다시 알고 보니 그때 우리가 잘 몰랐고 누군가가 길을 가렸으니 바꾸자라고 하려면 여러분의 현재 그 책임 있는 그 임원들한테 바꾸라면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그게 해답입니다. 그러면 새로 들어간 놈도 바꿀까요? 안 바꿀까요? 안 바꿔요. 그것도 몰라요. 진짜 바꾸겠다는 놈은 들여보내야 돼요. 거짓말하고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건 여러분만 그게 가능해요. 누가 제3자가 해줄 수도 없어요. 왜요? 조합원이 아닌 사람은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루빨리 요 모순을 시정하려면 첫 번째는 조합원들이 내용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조합원이 이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야 고치든지 어쩌든지 할 거 아닙니까? 소수가 움직인다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보니까
내가 밖에 나가서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할 일입니까? 아니면 이거부터 고쳐야 될 일입니까? 지금 솔직히 말하면 어떠세요? 이거부터 고쳐야지. 돈 버는 게 의미가 없어요. 여기다가 다 꼬라박으려고 돈을 벌어요? 고쳐야 됩니다. 돈 버는 거는 정말 허무해요. 따져보세요. 지금 이 금액들을 쭉 따져보면 여기를 보태주려고 내가 일하나 싶으면 이것부터 고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아까도 소대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여기 온 이상 거리가 가깝고 주택 2구역 조합원들이 좀 와서 누군가가 물어보면 제가 설명해 드릴 준비는 하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와요. 오늘사 불과 몇 분 오신 거예요. 가서 이 내용을 다른 조합원들한테 전달하시겠습니까? 예. 그러면 제가 운영하는 제가 요 카페에다가 연락처를 적어놓으신 분들은 연락처로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릴 수도 있고 제가 이 영상을 찍은 걸 오늘 여러분들 설명한 이 영상을 예. 유튜브에 올리고 제 카페에도 올려놓을 테니까 조합원들한테 전체 보게 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많은 수의 조합원들이 이걸 깨닫고 느끼고 그래야만이 바뀔 수 있는 기초가 마련이 됩니다. 앞으로 오늘처럼 다른 조합도 조합원들이 관심이 있는 조합이 있다면 제가 내용을 오늘처럼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